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할 때 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하기도 엄청 빡셉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뻥 안 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98% 대표님들이 이거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진 대표입니다. 오늘 주제는 7일 만에 1매출 2천만 원을 돌파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좀 도움이 되실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대표님 저희 제품은 시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곧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 대목에 팔리는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설날 대목에 팔리는 제품 혹은 기념일에 팔리는 제품, 그런 특징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주제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데 뭔가 광고 성과는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더 확장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꼭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게 된 대표님인데요. 그 당시에 대표님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고, 그 대표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연락이 왔을 때 아젠다는 뭐였냐면, 결국에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근데 미팅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팅을 해보니까 이 대표님이 아이디어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되게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제품이 이 아이디어스에서 좀 팔린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이디어 있는 상품을 발굴해내는 역량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이 역량이 있으셨죠.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부산에서 실제로 직접 올라오셨어요. 이 대표님이, 그 여자 대표님이셨는데, 쭉 들어보니까 이 대표님이 약간 이런 감각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7일 만에 2천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오기까지 총 5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이 5가지 단계를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일단 결론이 나왔잖아요. 7일 만에 2천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처음에는 매출이 30만 원, 50만에서만 전전긍긍하셨다가 이제 저랑 요 단계를 쭉 거치고 나서 이 매출이 갑자기 펌핑이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제품 특정 매출 시즌이 있는 분들은 이 단계를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렸지만 고정 댓글에도 이 썰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칼럼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먼저 이 1단계에서 그 대표님은 본인이 지금 제품 감각이 있는지 잘 만날 때까지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쭉 들어봤을 때 이 대표님이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스에서 매출이 났고, 그리고 신규로 기획하는 상품들을 쭉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특히나 어디서 저는 감이 많이 오냐면, 패션, 뷰티, 인테리어, 이런 카테고리들은 시각적인 연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뷰티는 사진 한 장으로도 잘 찍는 콘텐츠가 상세 페이지에 있으면은 매출이 바로 납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대표님이 뭔가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그 사진 감각이 있고 제품을 연출하는 센스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 대표님이 확실히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감각이 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대표님 이거에 몰빵해라 했습니다. 몰빵이 무슨 얘기냐면,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저는 광고도 해야 되고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수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뭐까지 의뢰를 해서 제가 이런 답변을 듣게 됐냐면, 저희 고문을 해달라고 하는 고민을 토로하는 와중에 직원 관리까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는, 대표님은 여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 쪽은 내가 컨트롤 해보겠다. 그리고 중간에 나머지 부분들 짜잘한 업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세팅하자라고 이제 1단계에서 구조적인 부분을 세팅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할 때 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하기도 엄청 빡셉니다. 왜 빡세냐면, 이 제조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데,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품 하나 내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 네이밍, 패키지, 그리고 제조가 공장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보통 OEM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들, 그리고 만약에 일정이
틀려질 수 있어요. 우리가 발주를 했는데 또 일정이 안 맞을 수 있어. 그럼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만 신경 쓰기에도 엄청 벅차요. 실제로 하시다 보면은 이 대표님은 이것 말고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구조 정리를 했어요. 1단계에서는 이 구조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주변에 인플루언서 인프라가 많아. 근데 상대적으로 뭔가 상품 기획 쪽은 약해. 그러면 제 말은 뭐냐면,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투입될 만한 여유가 있으면 다 해도 됩니다. 직원 뽑고 다 해도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초기 단계라고 하면 과감하게 저는 아웃소싱 하는 거를 진짜 제안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영역이 됐든 다 끌어안으면 속도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핵심 역량은 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남들보다 더 빠르게 가려면 어떤 사람과 무엇을 협력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 고정 댓글 한번 봐주시고, 나중에 제가 강의도 런칭할 거니까 그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단계는 뭐냐면요, 1단계에서 저는 일단 이 대표님의 잠재력이 소비자들이 반응할 만한 감각을 기가 막히게 캐치하는 거다라고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이 감각은 이런 대목인 것 같아요. 내가 2만 원이라는 돈에 이 인테리어 제품을 샀을 때 대표님이 감각이 좋으면 소비자들이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품을 팔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만족하는 부분까지 이미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거를 공격적으로 노출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2단계에서는 뭐냐면, 콘텐츠인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비포 애프터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포 애프터가 뭐 뷰티 브랜드에 앰플 쓰고 뭐 쓰는 것만 비포 애프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비포 애프터라는 게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인테리어라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썸네일이 죄다 비포 애프터거든요. 그러니까 시공 전, 후. 그 당시에 인테리어 제품이 조명 관련 아이템이었어요. 그러면 이 조명이 있을 때, 없을 때 그 공간 분위기가 바뀌는 게 바로 비포 애프터 콘텐츠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는 2단계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조건 일단 받아봤을 때 만족도는 있을 텐데, 그러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사게끔 유입을 하고 후킹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단계를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끝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 비포 애프터 개념이 조금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피부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고 이런 개념 말고요. 비포라는 거는 제품이 없었을 때 겪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애프터는 이 불편함이 해결된 상황이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계속 여러분들이 고민해다 보시면은, 사실 비포 애프터를 이랬다가 저렇게 변했어 이게 아니라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하는 걸 보여줘야지 라고 좀 해석하시면 연습하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3단계입니다. 3단계. 진짜 주입시키고 싶은 키워드가 매출 시즌입니다. 시즌.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우리 지금 왜 매출이 안 나오지? 여름 되니까 왜 떨어졌지? 겨울 되니까 왜 갑자기 나오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매출 시즌이라는 단어를 제가 왜 만들어냈냐면, 이 대표님이랑 이제 미팅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대표님, 언제 매출이 잘 나오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설날과 추석, 두 번째 화이트데이, 그다음에 발렌타인데이, 세 번째 빼빼로데이, 마지막 네 번째 크리스마스. 이 네 가지의 공통점 아시나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본인을 위해서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인테리어 제품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소고기 같은 제품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소고기라는 제품은 보통 상시 판매가 되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거 하는 브랜드들은 언제 1년 매출 수확을 다 하냐면 이 설날 추석 때 다 합니다. 이때 나는 매출로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은 그냥 감각적으로만 아셨던 것 같아요. 이 기간 때 매출이 나왔는데, 정작 우리 고객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할
할 때 우리 제품을 많이 사는구나에 대한 명확한 인지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인지가 된 순간 그때부터는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런 기념일이 다가왔을 때 광고 성과가 왜 좋지? 내가 잘해서인가? 우리가 콘텐츠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작 본질은 선물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시즌이 오면은 이 제품은 일단 광고 성과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그래서 3단계에서 저희가 발굴했던 거는 이 매출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매출 시즌을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5단계 때 이어서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4단계는 뭐냐면 제가 뻥안 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98% 대표님들이 이거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출 포캐스트예요. 매출 포캐스트. 포캐스트가 예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매출 시즌을 발굴해 놓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특정 구간 때 효율이 있으면 밀어야 되겠구나. 근데 예전에 제가 브랜드사 경험이 없고 대행사 경험만 했을 때는 효율이 나와? 예산 밀어. 대표님 예산 빨리 밀어주세요. 이제 이런 제안만 했는데 그때 부작용들이 생겨요. 뭐냐면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매출이 쭉쭉쭉 올라왔을 때 재고가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광고단에서는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냐면 A라는 고객이 쇼핑몰로 유입이 됐어요. 쇼핑몰로 유입이 돼서 이 사람이 지금 구매 전환까지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광고 머신러닝은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광고는 지켜봐서 그래 이 광고가 지금 사람들도 구매시키게 하고 효율이 좋구나. 노출 늘려 노출 늘려 노출 늘려 이렇게 노출 확장을 해주면서 계속 최적화가 되는데 이때 끊기잖아요. 구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야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구매를 안 하네? 효율이 낮은가? 이때 매출이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광고 효율이 좋은데 계속 이거를 꾸준히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포캐스트를 요약해서 드리자면은 우리가 3억 매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3억 매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을 역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3억을 달성하려면 지금 인력은 충분해? 우리 지금 3억을 만들 재고는 있어? 근데 이 재고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재고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재고 다 나갔네? 여기서 가져와야지? 가 안 돼요. 보통 재고는 떨어졌을 때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4주에서 6주가 걸려요. 그러면 이거를 미리 계산해서 미리 발주를 해놓고 재고를 확보해 놓는 게 여기 제가 썼던 재고 포캐스트였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운영했을 때 재고가 막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랑 이걸 같이 만들었던 거죠. 대표님 저희가 다음 달에는 요 정도 매출을 목표로 그 다음에 요 정도 광고비 목표로 지금 효율을 낼 건데 그때가 됐을 때 지금 재고는 요 정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럼 이 대표님이 이걸 보고 부자재 값이나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계산하실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계산 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광고하고 나서 다음 달에 대표님 적자예요. 대표님 재고가 없어요. 이제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4단계 이 재고 포캐스트, 특히나 이 매출 포캐스트는 여러분들이 꼭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상세하게는 쓰지 못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내가 이 매출을 낼 거면 광고비는 얼마나 필요해? 그 다음에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갈까? 우리 재고는 얼마나 들어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달성이 안 되더라도 이거를 예상치만 그려놔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4단계를 그려놓고 이제 5단계로 갔어요. 이 5단계는 아까 3단계에서 언급드린 매출 시즌, 이게 발굴이 됐잖아요. 잠깐만, 설날? 화이트데이? 이런 기념일에 선물 시즌에 사람들이 구매 전환율이 확 올라버리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어디 광고회사에 대행을 맡기던 인하우스에서 운영을 하던 일주일에 그냥 루틴하게 콘텐츠를 만들고 광고 관리를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근데 이런 곳들은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화이트데이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화이트데이 때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화이트데이가 디데이라고 칠게요. 디데이. 그 전날에 살까요? 물론 그 전날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2주 전 혹은 일주일 전부터 구매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저희는 언제부터 광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희는 최소 한 달 전에 이미 광고가 라이브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념일 직전 한 달에
소재를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이미지 100장 모아, 영상 20, 30개 모아. 그래서 최소 한 달 전에 특정 구간에 힘줘서 라이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화이트데이로 기억해요. 7일 만에 2천만 원이 나왔다라는 게 2천만 원에 대한 수치도 2천만 원이 나오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광고 성과를 보니까 조짐이 보인다. 그러니까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는 여러분 원래 아까 제가 15만 원을 투입했는데 45만 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수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잠깐만 30만 원을 넣는데 100만 원이 나오네. 잠깐만 50만 원을 넣는데 200만 원이 나오네. 이렇게 시그널들이 보였을 때는 무조건 이제 예산 쪽에서 확장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물 시즌에 맞게 확장을 제대로 해서 매출이 나왔던 사례고, 다만 그때 대표님이 힘들어 하셨던 거는 아까 제가 4단계에서 얘기 드렸던 재고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원래는 월 매출이 한 1,000 얼마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억대 매출로 넘어가 버리는데 감당이 안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대표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 결론적으로 대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선물 아이템으로 그 다음 라인업을 쭉 늘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5단계를 하면서 이렇게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사실은 이 과정 중에 되게 불안해 하셨어요. 근데 불안해했던 가장 큰 부분은 뭐였냐면, 이렇게 해보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을 이렇게 쭉 보셨으니까 이 지식을 흡입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도전을 좀 해보는 자세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쭉 1단계부터 5단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갑자기 효율이 나오거나, 아니면 광고 대비 성과가 좀 좋거나, 그러면 확장할 때는 과감하게 확장해줘야 매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이 운을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해보지 않았던 거 여러분들도 좀 과감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